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도형의 닮음, 삼각형의 닮음 조건, 유형 7번째 닮음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실생활의 예시를 가져와서 저희가 배웠던 닮음의 개념을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해보는 단원인데요. 가장 먼저 축도와 그리고 축척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금 생소한 개념이니 한번 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축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는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 그린 그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축도라는 건 한마디로 지도를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지도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형을 표현을 할 때 그 실제 거리보다는 조금 더 한 장의 종이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축소시킵니다. 실제 거리만큼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실제 거리가 뭐 한 1km라고 한다면 지도상에서는 아주 조그맣게 표현을 해서 그 위치 관계를 저희가 좀 파악하기 쉽도록 용이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지도인 거죠. 네, 그 지도가 그런 축도 중에 하나의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축도가 뭔지는 지도를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축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재에서는 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오타입니다. 축척입니다. 축척. 자, 축척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축척이라는 건 축도에서 실제 길이를 줄인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축척의 정의는 그래서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길이에 비해서 축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 비율을 따진 걸 축척이라고 해서, 자, 요 식만 정도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식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자, 그러면 이 식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실제 길이는 축척분의 축도에서의 길이가 될 테고, 다음에 이것도 식재 변형해서 양변에다가 축척을 곱해주시면 축도에서의 길이는 실제 길이 곱하기 축척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옛날에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이렇게 무당벌레 모양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랬던 것처럼 요것도 무당벌레로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서 축척은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니까 축도 길이라고 표현하시면 이렇게 또 무당벌레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축척은 실제 길이분의 축도 길이, 실제 길이는 축척분의 축도 길이, 마지막으로 축도의 길이는 축척 곱하기 실제 길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 축척이 실제 길이분의 축도의 길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생소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다져보는 걸로 합시다. 자, 문제 7-1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지도에서 거리가 3cm인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가 1.8km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해놓고서, 가장 먼저로 축척이 뭐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축척은 뭐라고 했어요? 자, 왼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현실에서의 그 길이분의, 자, 축도에서의 길이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지도에서 거리가 3cm인 것이었기 때문에, 자, 축도상에서 현재 3cm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제 거리는 어떻대요? 실제 거리는 1.8km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실제 길이인 1.8km를 쓰시고, 다음에 위에다가는 축도 길이 3cm를 쓰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단위가 서로 센티미터, 킬로미터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단위를 약분시켜 줄 수가 없어서 요거를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좀 고치겠습니다. 자, 1.8km는 미터로 고치시게 되면 1800m가 되게 되고요. 다음에 1800m는 센티미터로 고치시면 곱하기 100을 하게 돼서 18
18만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 밑에는 18만 센티미터, 그리고 위에는 3cm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약분의 곱 없애주시면은 6, 그리고 이게 1이 돼서 결국 분모는 6만 그리고 분자는 1이 되어 이 축척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6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다음으로 같은 지도에서 거리가 2cm인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같은 지도를 사용할 건데요. 같은 지도에서 거리가 2cm인 거는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는 얼마겠느냐? 자, 현재 축척이 6만 분의 1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만약에 실제 거리가 6만 km면은 지도상에서는 1km 길이로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6만 cm가 실제 길이였다면 지도상에서는 1cm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상에서 만약에 2cm로 표현이 됐다면 그렇다면 실제 거리는 곱하기 2를 한 12만 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도상에서 2cm인 것은 실제로는 12만 cm이다. 자, 근데 12만 cm라고 적기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킬로미터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센티미터를 우선 미터로 고치시면 이거는 1200m가 되겠고요. 100이 사라져서 0이 2개 사라져서, 다음에 미터는 1000으로 고쳐주시려고 하면 킬로미터로 고치시려고 하면 1.2km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는 1.2km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축척이라는 건 무엇인지, 실제 길이분의 축도 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아래에 있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닮음이랑 이 축척 그리고 축도에 대해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닮음에 활용해선, 자, 가장 먼저 닮은 두 도형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제가 이건 그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서로 닮은 도형을 찾아내서 짝꿍을 찾아내시는 게 제 최우선 급선무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그렇죠, 짝꿍 찾아내서 짝꿍의 길이비, 즉 닮음비를 찾아내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아래에는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사항들인데, 단위별로 밀리미터가 10mm가 1cm가 된다는 거, 100cm는 1m, 다음에 1000m는 1km가 된다는 거,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7-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수지가 나무로부터 8m 떨어진 곳에 서 있다.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가 2m이고 수지의 그림자의 끝과 나무의 그림자의 끝이 일치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그림이 따로 그려져 있지 않은데 제가 이 그림을 빼두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파란색이 수지입니다. 수지. 수지의 키가 우선 1.5m고요. 여기 나무로부터 이렇게 8m만큼 떨어져 있다. 그리고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는 2m다. 자, 제일 먼저 1번, 서로 닮음인 두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닮음 조건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이 다행히도 삼각형이 오로지 두 개밖에 안 보입니다. 삼각형이 두 개밖에 안 보여서 어떤 삼각형이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이 삼각형이 하나 보이고요. 다음에 큰 삼각형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삼각형을 갖다 놓고 생각해 보시면 둘은 서로 닮음이 될지 아니면 닮음이 안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형, 나름 부호도 있습니다. 나름 부호 점의 이름도 있어서 여기가 ABC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 DBE가 있어요. 그거 관찰해 보시면 우선 이 삼각형이 오른쪽 아래가 서로 직각이고요. 직각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서로 공통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각이 있어서
각 B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네, 따라서 둘은 닮음임이 바로 보이시죠? 어떤 닮음이에요? 네, 그렇죠. 각이 두 각이 같은 AA 닮음입니다. 그래서 저기 삼각형을 닮음을 쓰겠습니다. 자, 삼각형 ACB와 그리고 삼각형 DEB가 서로 닮음이다.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다간 AA 닮음이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무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닮음인 거 찾았으면 짝꿍 찾아야 됩니다. 짝꿍. 자, 짝꿍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인 요 2와 그리고 이거 그냥 삼각형을 여기다 그려놓읍시다. 자, 여기선 작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인 2m와 요 큰 삼각형의 요 밑변 10m가 서로 짝꿍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짝꿍들끼리 B가 길이 B를 찾아보시면 닮은 B가 될 테니 닮은 B는 2대 10, 즉 닮은 B는 1대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닮은 B는 1대 5가 나온다. 즉 이 작은 삼각형에 비해서 큰 삼각형이 짝꿍들이 5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이 수지의 키가 1.5m였기 때문에요. 1.5m보다도 이 나무의 높이는 총 5배가 큽니다. 5배 차이가 나서 결국 나무의 높이는 7.5m였다. 그래서 나무의 높이 7.5m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지금 삼각형이 둘이 서로 닮음임을 제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닮음임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자, 변의 길이가 2대 1.5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5. 자, 2대 1.5는 4대 3입니다. 0.5로 나눠주시면 4대 3이에요. 그래서 이게 4대 3의 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와 닮은 삼각형인 이 오른쪽 삼각형도 4대 3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0대 별도 4대 3이다 라는 거, 이런 방법으로도 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주시면 요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내항의 곱인 4별과 외항의 곱인 30이 서로 같다. 따라서 나눠주시면 별은 7.5m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방법도 조금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우는 건물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 건물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거울을 놓았다. 정우의 눈높이는 1.6m, 정우와 거울 사이의 거리는 3.6m, 거울과 건물 사이의 거리는 18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이 아래 요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정우가 왼쪽에 있고요, 건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삼각형 ABC와 닮음인 삼각형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와 닮음인 건 눈치껏 삼각형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 CDE와 닮음일 것이다 라고 우선 그냥 바로 얘기하십시오. 삼각형 CDE와 닮음일 것이다. 자, 근데 닮음인 이유도 한번 확인을 하시긴 하셔야겠죠. 자, 삼각형 ABC는 현재 직각이고요, 여기 오른쪽 삼각형도 직각인 건 같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다른 한 각이 뭐 같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상황이 여기에 이렇게 거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요 파란색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가 거울로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이 이렇게 거울로 들어가면, 자, 빛이 이렇게 요 초록색 각도로 빛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같은 각도로 빛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두 각이 서로 같습니다. 같아요. 따라서 두 삼각형은 서로 같은 두 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AA 닮음이라는 걸로 둘이 닮음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닮음임을 알았는데, 자, 건물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닮음임을 알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걸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짝꿍을 찾으셔야 돼요. 짝꿍. 자,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 각 사이에 있는 이 3.6과 그리고 여기도 이 18m가 서로 짝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짝꿍인 걸 확인했으면 이 짝꿍의 길이비를 구해봅시다. 자, 3.6 대 18은 자, 3.6으로 양변을 나눠주시면요 1대 5가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얘네 둘은 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은 삼각형보다 큰 삼각형이 5배가 더 큰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1.6m와 짝꿍인 게 바로 이 건물의 높이겠죠. 이것 또한 5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6을 5배를 곱해 주시면 여기는 8m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건물의 높이 8m가 됨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닮음인 도형을 찾아내시고 닮음인 거 찾아냈으면 짝꿍들끼리의 비, 즉 닮은 비를 찾아내라. 네,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닮은 두 도형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닮은 비 찾아내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도형의 닮음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쌍둥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마무리 단원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어서 단원 마무리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